상악동 거상술도 무절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뼈 이식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제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영상은요,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상악동 거상술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수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옆으로 수평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 다음 영상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두 개만 보시면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어느 공간이냐면요, 상악동, 동이라는 거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광대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두개골이 다 뼈로 차 있으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 치과 임플란트 수술, 특히 위쪽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상악동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빈 공간이 있고 코랑 연결되어 있고 어금니 치아의 뿌리 끝 쪽 맞닿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축농증, 비염이 생긴다 하면은 이 공간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코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이나 비염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간이고 어금니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그 공간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뼈 이식을 해가지고 충분한 길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요새 임플란트, 스탠다드 임플란트, 그리고 예지성이 있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임플란트 길이가 8.5 또는 10mm 정도가 추천이 되고요. 어금니에서는 직경이 보통은 4.5에서 5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악동 밑에까지의 거리가 뼈부터 예를 들어서 3mm에서 6mm밖에 없다. 그러면은 8.5mm짜리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밑은 원래는 뼈였죠. 그렇기 때문에 막이 올라가면은 그 밑에 공간은 뼈로 채워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막을 텐트 치듯이 이렇게 축축축축 올려가지고 그 안에 공간을 확보하면 뼈가 굉장히 잘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임플란트 수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원리이고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요, 뼈 이식 없이 해도 사실은 뼈가 됩니다. 뼈가 6mm, 7mm 있는데 8.5mm짜리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되게 적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상악동 만만 올리고 그 안에 뼈 이식을 안 해도요,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은 빈 공간이 뼈로 잘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악동 안에 있는 그 막은 제가 숨 쉬거나 이럴 때 계속 움직이거든요. 뼈가 되려고 할 때 계속 움직이면 그 안에서는 뼈가 안 되겠죠, 뼈 생성이. 뼈이식 재료를 넣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이 볼륨 유지, 그러니까 부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부피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 안에 다시 치조골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뼈 이식하면 그 재료 자체가 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볼륨을 유지하고 그 안에 우리 몸에서 뼈 생성 인자들이 쉽게 침투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고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황색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요 윗부분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 위에는 거의 근접해 있다. 그리고 아래쪽 뼈의 라인은 여기가 될 거고요. 제가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는 요 초록색 범위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제가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제가 CT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검은 부분이요, 상악동이라는 공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빗금을 쳤는데 상악동이라는 공간이고, 여기가 광대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잇몸뼈 여기고요, 주황색, 위에 잇몸뼈 라인, 상악동 밑이 되겠죠.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은요, 한 4mm 정도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폭이 12mm였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절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링크를 하나 걸겠습니다. 폭이 10mm, 길이가 10mm 이상이면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좀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폭은 12mm나 나오지만 길이가 4mm밖에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직경을 5mm짜리를 심었고요. 12mm 아주 충분하겠죠. 길이를 8.5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요, 뼈의 가장 끝부분에서 8.5mm에서 2mm에서 3mm가 깊게 심어져야지 예지성이 있습니다.
딱 라인에 맞춰 심는 게 아닙니다. 뼈 라인에 맞춰서 심게 되면은요,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플란트 개념으로는 2에서 3mm 깊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10mm, 11mm, 12mm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직적인 길이가 4mm 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8mm 정도를 뼈이식 수술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4mm보다 뼈가 많다. 그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수직 접근법이라는 상악동 거상술 방법을 이용할 거고요. 제가 어차피 임플란트를 들어갈 길을 만들잖아요. 그 길을 만들면서 상악동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뼈이식을 수직으로 하는 방법을 수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붓기나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훨씬 환자분이 수술 후에도 훨씬 편하고 측방 접근법보다는 환자분이 수술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수술은 붓기가 거의 없는 수술이고 통증도 거의 없는 수술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직으로 하면서 폭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무절개로 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굉장히 그 얇은 막을 잘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뼈를 보지 않고 무절개 방식으로 했다. 요거는 굉장히 경험 많은 치과 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직 접근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한 번에 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정말 5분에서 10분 사이면 끝납니다. 어쨌든 이 환자분도 무절개 방식으로 제가 상악동 수직 접근법을 통해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마취하면 절대 안 아픈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취 풀리고도 무절개로 했기 때문에 붓기나 통증, 출혈 이런 게 정말 최소화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 후의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주황색이 아까 말했던 상악동 밑에 부분의 경계 라인이고요. 여기는 뼈고요. 이 초록색이 임플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렇게 회색으로 생긴 노란색 라인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게 제가 뼈이식을 한 것입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임플란트 들어갈 길만 만들어서요. 상악동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악동 막을 이렇게 올리고 뼈이식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당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수술 약 7분 정도 걸렸고요. 이 상태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후에 상악동 안에 넣었던 뼈의 재료가 뼈로 치환이 되고 임플란트가 뼈가 재구성돼서 유착이라고 하거든요. 유착이 된 후에 본을 뜨면은 기능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폭이 넓은 경우 10mm 이상 얘는 무절개로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고 붓기나 출혈이나 이런 게 정말 최소화된다. 그리고 길이가 4mm를 기준으로 해서 4mm보다 적으면은 다음번 영상에서 만들 측방 접근법으로 하는 게 맞고 3mm보다 많으면은 수직 접근법을 할 수 있는데 수직 접근법이 훨씬 뼈이식 양도 당연히 적고 환자분 불편감이 훨씬 적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직 접근법이 가능하다면 수직 접근법으로 하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악동에 대한, 상악동 뼈이식에 대한 깊은 내용, 그리고 수술 시간에 대한 내용은 바로 내일 영상에서 측방 접근법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고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를 12년 정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지용 치과의사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상악동 임플란트 수술뿐만 아니라 치과 상식 1,500여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